안녕하세요. 오늘은 벌통이 여기가 약 7km 떨어져 있는 제2 양봉장이거든요. 여기서 내가 땅을 좀 사놓고 비닐하우스를 한 동 지었다고 여러 번 올렸고요. 요거 며칠 전에 내가 올린 영상이고요. 좀 CCTV를, 여기 안에 CCTV가 있다고요. CCTV 녹화 그 파일을 복사해 가지고 와서 지금 PC로 재생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지금 제1 양봉장에서 일단 일종의 분봉을 시키면은 정상적인 산란봉으로서 봉충 소비를 두 장 빼가지고 강제 분봉을 시키고, 그러면 그 봉충 소비에 있던 애역벌들은 원래 벌통으로 돌아가 버린다고요. 그래서 이제 벌통의 위치를 바꿔준다 어쩐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여기 약 7km 떨어진 곳에 제2 양봉장이 있으니까 여기다 옮겨 놓는다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분봉군이고 벌속이 두 장씩 갖다 놨고 봉충만 있는 그런 멀퉁이고 분봉군이니까 요즘 낮에는 더웁지만 밤에는 약간 좀 뭐 서늘할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더웁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녁에는 보온 덮개를 덮어주고 아침에는 벗겨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산란봉군으로 이제 뭐 벌이 많다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제 나름대로 좀 애정을 쏟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아침에 가서 이거를 이렇게 벗겨준다고요. 여기 와서 지금 벗겼습니다. 이거를 벗기러 가가지고 아침에 7km가 시골길에서 7km는 별거는 아닌데요. 이것도 매일 하다 보니까 이것도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해요. 내가 이 CCTV를, 며칠 전에 이 CCTV 영상은 안 올렸으면 몰랐을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햇빛이 들어와가지고 벌통이 완전히 직사광선에 노출돼가지고, 요거는, 자, 여기 햇빛 보세요. 햇빛이 지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햇빛이 들어오죠? 완전히 직사광선이 이제, 벌통에 완전히 내리꽂히잖아요. 직사광선이. 이게. 보세요, 이거. 지금 16시인데, 여기가, 내가 옛날부터 살던 땅이 아니고, 이게 새로 산 땅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방향 감각을 잘 몰라가지고, 이쪽이 이제, 방향이, 원래 작년에 벌을 이쪽으로 놨었다고요. 이쪽으로 오니까 참 햇빛을 받아서, 이번에 이쪽으로 놨더니, 옆으로 또 빛이 들어와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쪽이 서쪽이요. 이게 서쪽이니까, 이게 저녁 완전히 해 떨어질 때까지 창창 비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오늘이 2023년 6월 4일이란 말이요. 요거는 한 2, 3일 전에 촬영한 영상이고요. 그러면 이제 7월달 땡빛, 8월달, 9월달, 10월달까지 땡빛인데, 이 벌들이 여기서 안 있는다고 도망가 버리지. 그래서 이거를, 이 벌통 위치를, 이게 어제 가가지고, 어젠가 그저께인가, 요 CCTV를 안 봤으면 몰랐죠. 나는 아침에 가가지고 보온대가만 벗겨주고 저녁에 가서 보온대가만 씌워주고 한 달 내내 이것만 했으니까 주간에 이게 햇빛이 드는지를 전혀 몰랐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이 벌통들이 교미를 했는지 내가 안 가보니까 CCTV로 이제 좀 교미할 때는 막 호떡지 불난 것 같이 막 왁자지껄 하거든요. 그걸 확인하느라고 이걸 내가 확인해 본 거예요.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햇빛이 들어온다는 걸 발견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각도를 좀 각도만 틀어줬어요. 이렇게 각도만. 요거를 완전히 돌리면은 요 통 앞에 요 통이 있고 서로 벌통이 그렇게 놔도 되긴 될 것 같은데, 완전히 90도로 돌려버리면은 좀 그렇잖아요. 옆으로 바짝바짝 붙어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앞뒤로 바짝 붙으면은 이게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만 돌려놔도 어제 햇빛이 직사광은 하나도 안 들어오잖아요. 자, 여기가 이렇게 돼 있다고요. 여기 지금 햇빛을 내가 스마트폰으로 바로 촬영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 방향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을 이쪽으로 놓을 거예요. 이쪽으로. 벌을 이쪽으로 놓고 이쪽에도 놓을 건데, 이쪽에는 벌을 뒤집어서 반대로. 이쪽 앞에서 뒤가 보이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다는 벌을, 요 벌통이 저쪽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 그쪽이 사실은 동쪽이요. 나는 그게 북쪽으로 봤거든요. 이 왼쪽에 여기가 길이 있다고요. 도로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아이고 이쪽이 남쪽인가 보다. 그럼 이쪽은 북쪽이겠지. 그럼 이쪽이 동쪽이겠지 했는데,
이거를 이제 스마트폰을 방향 어플 있잖아요. 그걸로 보니까 확실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서쪽이에요, 서쪽. 이쪽이. 그러니까 이 지금 CCTV 영상을 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딱 각도만 돌려줬는데 여기가 모서리가 딱 지니까 여기는 햇빛이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 여기가 그냥 대충 나는 남쪽으로 봤다고요. 이 정도만 좀 더 돌려도 되겠는데 지금 그대로 놔둬도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이쪽에는 좀 직사광선이 들어오긴 들어오지만 일단 벌통에 직사광선이 안 비치고, 한복더위 때는 이쪽에다가 글쎄요, 이게 지금 햇빛 차단망이거든요. 이거 말고 뭘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 이쪽에 여기를 완전히 막아버리면 바람이 안 통하니까 오히려 더울 거고요. 그래도 지금 일단 직사광선은 안 받지만 이쪽으로 햇빛을 계속 받으면 열이 날 거란 말이에요. 스티로폼을 붙여줄까요? 옆에다가 스티로폼을 붙여주든지 아니면 여기만 이렇게 스티로폼을 하나 대가지고, 어차피 장마철에 이쪽 여기 비가 들이친다고요. 그러면은 장마철에는 여기가 비가 위에 지붕은 있으니까 위로는 비는 안 맞지만 옆에서 들이치는 민물은 못 피한다고요. 그러면은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를 장마 때문이라도 막기는 막아야 되겠네요. 이 가장자리로 내가 배수로를 쭉 파놓았기 때문에 물은 뭐 다 빠져나가게 해놨어요. 이게 물 차면 큰일 나잖아요. 작년에 여기는 이제 비닐하우스를 짓기 전에 그냥 갖다 놨다가 벌 2통 그냥 다 도망갔어요. 이 정도, 여기를 이 정도, 이보다 더 높이 받쳐놨는데 여기가 도로하고 딱 맞닿아 있는 아주 자리는 좋아요. 땅이 그렇게 크질 않아서 그러죠. 이거 똑같다고요, 넓이가. 그러니까 낮은 지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른쪽에 산이 있어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 그냥. 그리고 작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고, 작년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이제 아열대 기후가 돼가지고 옛날같이 장마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우기라고, 우기. 6월 말부터 우기가 시작되면은 8월 말까지 우기라고. 이제 작년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가 요걸 넘치는 거예요. 여기 벌통이 한 반쯤 잠겨. 나중에 보니까 벌이 도망간 뒤에 보니까 물이 잠겼더라고요. 여기가 수몰 지역이 아닌데 하늘에서 오는 비하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걸 덮쳐서 벌통이 잠기니까 벌이 다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갠 뒤에 가보니까 벌통이 텅텅 비었어요. 그래서 벌 2통, 그 만상군 완전히 그냥 설탕 사양해가고 화분 떠가고 1년 내내 쏟아부은 거 다 날라갔어요. 그 만상군까지 키워놨는데.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걸 이제 비닐하우스를 짓고, 이 앞에는 원래는 내가 여기다 차를 대려고 만든 거예요. 여기가 한 달 전쯤에 이제 비가 올 때 촬영한 건데요.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쪽에는 내가 원래 조롱박을 심으려고 이렇게 털을 이쪽으로 많이 남겨놓고 오른쪽으로 지은 건데요. 조롱박이 안 나간다고. 자, 내가 이 코로나19 이전에는 잘 나갔거든요, 조롱박이. 근데 지금은 안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어놨고, 이게 여기 이렇게 지은 거라. 여기가 충남 예산군, 이게 출렁다리가 여기 이제 멀리 보인다고. 출렁다리가 이게 예당,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저수지 예당우라고요. 그래, 여기에다 지금 여기다 갖다 놓은 거야, 벌통을. 그리고 내 차를 여기다 차고식으로 차도 되고, 비가 오면 이제 비도 안 맞잖아요. 그래, 비닐하우스 왔다가 들락날락하게 하고, 여기다 벌을 키우려고 이제 비닐하우스를 만든 건데, 어쨌든 이 비닐하우스 안에서 키우는 건 실패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요렇게 생긴데 요 앞부분에 갖다 놓은 벌통이 요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3통이지만 이게 이제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지금 집에 있는 벌통이 여러 통이 있으니까 그게 늘어나면은 다 갖다 놓고, 여기서 계상벌로 최소한 한 10통? 20통까지는 안 되더라도 계상벌로 10통만 되면은, 여기가 지금은 이게 한 달 전에 촬영한 거고요. 이 야생화가 무진장 많아요. 그리고 이게 산이니까 여기다 칡이라고, 칡. 아마 여기서 계상군으로 20통만 가지고 있으면 칡골 한 드럼 그냥 딸 겁니다. 한 번 채밀에. 그 정도로 칡이 많아요, 여기가. 그리고 11월 달까지도 꽃이 안 져요. 그래서 월동시키기는 안 좋아요. 벌들이 11월 달까지 꽃이 있으니까 이게 나간다고요.
그러면 월동굴에는 불리하지만 일단 야생화하고 지금은 뭐 올해는 아직까지 내가 채미 달라고 양봉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 50통을 목표로 계속 벌만 늘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때 계산군으로 최하 10통 아니면 계산군으로 한 20통만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 아카시아하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내 아카시아가 없는 줄 알고 여기는 이제 도로가이고 그래서 양봉장으로는 좀 부적합하다 생각은 했지만 이게 시골 마을 안길이나 마찬가지예요. 차량 통행이 상당히 적다고요. 그래서 차량의 도로 문제는 별로 심각하지 않고요. 제일 큰 문제가 이제 5월달 아카시아 꽃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카시아 꽃이 지천에 널렸어요. 온 천지의 산에 다 아카시아요. 그래서 결론은 양봉장으로는 뭐 그럭저럭 아무래도 여기보다는 양봉장은 동네에서 좀 멀리 떨어진 산 맨 마지막 끝집 이런 데가 좋아요. 벌이 많아지면 이게 문제가 된다고요. 벌이 한 100통 이상 돼 버리면은 이 벌들은 벌통 내부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전부 밖으로 나가서 똥을 싼다고요. 벌이 하늘로 올라가서 똥을 싸면은 그 똥이 차 지붕 같은 데 떨어지면은 이게 더운 물로 세차를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닦아져요. 벌똥이다 설탕이잖아요. 이게 꿀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민폐를 끼친다고요. 근데 다행히 몇십 메타만 떨어지면 돼요. 몇십 메타만 떨어지면 되는데 바로 옆에 개울 옆에가 이게 또 한 집이 있어서 이게 문제라고 이게. 그래서 여기서 벌통을 어느 정도까지는 이쪽에다 놓으면 되는데 뭐 이제 벌통이 계속 늘어나서 한 100통이 됐다. 그러면 이제 문제라고. 여기다 놓으면은 민폐를 끼치니까 안 된다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양봉장 선정할 때 이게 양봉이 이제 유튜브 보면 뭐 100만 원으로 시작한다, 150만 원으로 시작한다, 뭐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저는 지금 1000만 원이 훨씬 넘게 들어갔어요. 1000만 원이 훨씬 넘게 들어갔다고 양봉에. 이건 뭐 부업도 아니고 그냥 취미로 하는데 작년부터 해가지고요. 이거 절대 쉽게 보면 안 되고요. 만일에 내가 저 자본이 있어가지고 뭐 한 100통을 한다 그러면 1억 가지고도 안 돼요. 어려운 반푼도 없어 1억 가지고도. 그러니까 이제 별통 몇 통 가지고 시작해서 100통을 늘렸다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돈이 뭐 많던 적던 어쨌든 양봉을 하는 재미, 통이 늘어나는 재미지만 처음부터 100통을 산다면 1억 가지고 어려면 택도 없다고요. 그리고도 소출은 성공을 해야 소출이 나오지요. 이게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수입이 가장 적은 게 양봉인데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 유튜브에 뭐 100만 원 가지고 양봉 시작할 수 있다, 150만 원 가지고 양봉 시작할 수 있다 이런 말이 현혹되지 마시고요. 2통 가지고 하더라도 최하 1000만 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하셔야 돼요. 작년에 이거 거의 나는 망하다시피 했지만 설탕만, 단순히 설탕만 수십 포대 들어갔어요. 올해도 설탕이 지금 최소한도 한 대여섯 포? 올해도. 그리고 벌통이 지금 한 25통 그것도 다 계상으로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벌통값만 계산을 해요. 얼마인가. 설탕값하고 자재값하고 양봉이 눈에 보이지 않게 들어가는 돈이 무진장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벌통만 달랑 사와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것만. 그리고 내가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얘기합니다만 양봉을 이게 시골에 귀농을 해가지고 하실 수 있는 농사 짓는 것보다는 그래도 양반 직업은 양반 직업인데 이게 결코 쉬운 직업이 아니고요. 가장 첫 번째 문제가 양봉장이라고요. 내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벌에 쏘이면 직접적인 피해니까 그건 잘못하면 그 피해 배상해 줘야 되니까 그게 문제고, 두 번째는 벌똥이 이게 그냥 옆에 집이고 가구고 뭐 자동차 특히 요즘 저 아무리 시골이라도 차 없는 집이 없잖아요. 아이 벌똥으로 여기 너 오염되면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거. 그래서 양봉장 선정하는 게 제일 큰 문제고요. 양봉 자재가 참 돈 무진장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양봉 관련 업종을 보시면은 양봉을 하면서도 그 양봉을 주업이 아니고 양봉은 하나의 부업 내지는 홍보 수단밖에 안 되고 양봉 자재를 파는 걸 주업으로 하는 게 무진장 많아요. 유튜브에 올린 영상 가서 쭉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결국은 양봉 자재나 양봉 뭐 여왕벌을 팔거나 뭐 벌통을 팔거나 이거지, 양봉을 해서 꿀을 따거나 뭐 화분을 채취하거나 폴리포리스 로얄젤을 채취하거나 뭐 봉침 이런 계속 소득을 올리는 이런 분들은 아주 글쎄요 뭐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 있더라도
부업 수준이다. 전업으로 꿀을 따서 1년에 뭐 한 5천, 1억씩 올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